지금부터 두 번째 단원인 성건강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청소년의 성적 발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청소년기의 성적 변화와 욕구의 개인차를 탐색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기의 건강한 섹슈얼리티 형성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먼저 교과서 65쪽에 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65쪽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섹슈얼리티, 성이란 생물학적 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성, 젠더라고 하죠. 성과 관련된 감정, 규범, 태도, 가치관, 행동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선천적인 성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 짓는 성별, 그리고 선천적인 성, 그리고 신체적 생김새에 따른 남녀 구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문화적인 성, 젠더는 후천적인 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의미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다워야 한다 이렇게 학습되어진 일종의 학습된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행동, 성과 관련된 태도, 가치관, 감정, 신념 등이 모두 합쳐진 개념이 바로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총체적인 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개념들을 모두 설명을 하냐면 흔히 여러분들은 성을 생각할 때 성관계 또는 아니면 남녀 구별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의미의 성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이렇게 넓은 의미의 성의 개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관계나 어떤 남녀 그런 성행동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만이 좀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의 남녀 성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65쪽 중간에 한번 볼게요. 청소년기가 되면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성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그런 자극 호르몬이에요. 자, 성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바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죠. 2차 성징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사춘기의 신체 변화 또는 심리적인 변화를 말해요. 사춘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2차 성징으로 인해서 1차 성징은 그럼 뭘까요? 1차 성징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체적인 또는 생식기 모양으로 구분되는 그런 남자, 여자의 성의 표시를 말하는 거고요. 2차 성징은 사춘기 때 성호르몬에 의해서 좀 더 여성스럽게 또는 남성스럽게 변하는 그런 2차 성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남녀의 성적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남녀 공통적으로 발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드름, 그쵸?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 그리고 생식기 주변에 음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물론 남학생이 조금 변성기가 심하긴 한데 목소리가 여학생도 조금 변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가 온다. 그리고 남성의 성적 발달을 보면 고환과 음경이 커지고요. 근육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염이 자라죠. 그리고 사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정은 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성의 성적 발달은 유방이 발달하죠. 가슴이 커지고 골반도 커지고 그리고 초경, 생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먼저 남자의 생식기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65쪽입니다. 자, 65쪽 폈죠? 자, 남자의 생식 구조를 보면 먼저 고환을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고환은 교과서 66쪽에 나와 있듯이 정자를 생산하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정자가 생성이 되면 여기 이 고환에서 생성이 되면 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되고 여기 전립선 이 부분에서 요도 소변이 지나가는 관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주변에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자의 운동을 돕는 액체가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여기 소변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산성인 소변이 지나간 요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립선이. 자, 그렇다면 이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밖으로. 이 음경의 모양을 보면 음경은 뼈가 없고 해면체로 이루어졌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해면체가 뭐냐면 일종의 미세한 혈관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구조인데요. 여기에 어떤 성적 자극이라든지 그런 자극이 오게 되면 해면체에 혈액이 가득 차게 돼서 이렇게 딱딱하게 발기가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두 부분은 요도, 음경에서 끝부분인데 성적인 자극에 민감한 여러 가지 신경세포가 몰려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낭은 그리고 고환을 보호하는 일종의 낭이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66쪽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발기. 발기라는 것은 소변이 마렵거나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등 자극에 반응하여 음경이 커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렇게 발기가 돼야만이 정액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정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인데 사정할 때 정액은 이렇게 정관과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여기서 요도에서 만나서 이렇게 밖으로 발기된 음경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한번 사정이 될 때 정액이 약 2에서 5cc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자의 양이 한번 사정할 때 약 1억에서 3억까지 3억 마리 정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66쪽에 나와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자의 생식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밖으로 이제 나와 있죠. 남성의 생식기는. 그래서 평소 깨끗한 물과 비누로 부드럽게 씻도록 하고 그리고 세균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꽉 끼는 바지는 피하고 특히 꽉 끼는 바지는 피하고 왜냐하면 여기 고환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이유가 온도가 낮아야만이 정자 생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꽉 끼는 바지를 입으면 좀 온도가 올라가고 정자 생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특히 정자를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 고환은 이 부분이 고환이죠. 고환은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고환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 특히 장난스럽게 남학생들끼리 음경 부분, 생식기 부분, 특히 고환 부분을 발로 찬다거나 심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사정 얘기에서 교과서에 나온 얘기 중에 몽정과 유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몽정은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정액이 나오는 걸 말하고 그리고 유정은 평상시에 어떤 철봉에 매달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정액이 밖으로 새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과서 67쪽에 여자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생식기 구조에서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이 자궁인데요.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하여 아기가 자라는 곳이에요. 수정란이 착상. 아기가 자라는 곳이죠. 아기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먼저 자, 그 다음 난소. 난소에서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죠? 이게 난자인데 난자가 성숙되고 배출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중요한 곳이죠. 자, 이 난자가 생성돼서 자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나팔관이라는 관을 거치게 되죠. 이거를 일종의 배란이라고 하는데, 배란이 돼서 여기 수정란이 착상하게 되면 이렇게 아기가 자라게 됩니다. 자궁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질.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정된 정액에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외부 생식기. 생리혈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질은. 그래요. 여기 외부 생식기를 좀 살펴볼게요. 외부 생식기는 먼저 아기가 나오고 또 생리혈이 나오는 질 입구가 있고요. 질 입구 위쪽에 보면 소변이 나오는 요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순, 대운순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 이 요도 윗부분에는 음액이라는 조그마한 구조가 있는데 신경이 집중되어 예민한 곳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림엔 안 나왔는데 이 질 아래쪽에 보면 항문이 있어요. 항문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거든요. 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점을 유의를 해서 대장균 등이 항문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감염에 주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과서 67쪽 위쪽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대변을 본 후에는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문 쪽에서부터 질 쪽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은 세균이 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 대장균. 그래서 그런 행동은 반대로, 그러니까 앞쪽 소변을 본 요도 쪽에서부터 질 쪽으로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질 내부에는 강한 산성을 유지하는 균이 있으므로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지근은 물로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고 옆에 오른쪽에 삐뽀삐뽀 꼭 지키자. 이거 한번 볼까요? 생리대는 자주 갈고 휴지에 싸서 버리는 게 위생에 좋겠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겪는 게 있어요. 그죠? 생리통. 생리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생리통은 작은 근육의 강한 수축 때문에, 왜냐하면 작은 근육에 있는 이 생리혈을 만드는 이 자궁 내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궁 근육이 수축하거든요. 이때 하복부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호르몬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생리통을 유발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호르몬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핫팩 같은 거로, 그리고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산책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카페인이나 소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생리통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생리 주기에 따른 자궁 내막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성숙한 난자가 한 달에 한 번 배란을 하게 되는데요. 배란을 했을 때 이때 이 질을 통해서 남성 생식기가 들어와서 사정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정된
정액에서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궁 위쪽으로. 근데 만약에 성관계가 없고 또 사정이 되지 않으면 이 자궁 내막은 이제 수정란이 없어지니까 수정란이 없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이렇게 두터워졌던 게 필요가 없게 되겠죠. 수정이 되지 않으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필요가 없게 돼요. 필요가 없어진 자궁 내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여자들은 생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신이 되면 생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죠. 생리가 안 나오고 계속 자궁 내막이 유지되어 있고 자궁 내벽에서 수정란이 점점점 커져서 아기가 되는 거죠. 생리가 멈췄다고 하면 임신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아까 생리 초경을 하게 되면 초경 한 1, 2년 동안은 생리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어서 이번 달에 만약에 14일에 했다면 다음 달에 꼭 14일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한 달이 건너뛰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2번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생리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임신인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기다려보고 또 불규칙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만약에 생리가 2-3달 이렇게 없는 경우는 산부인과 진찰을 꼭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중요한 개념 2가지가 나왔죠. 배란과 생리. 그죠?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배출되는 현상인데 생리 예정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나타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약간 여러분 초경한 지 1, 2년 동안에는 불규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신 가능한 시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배란 그 당일 날만 임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1일 그리고 28일 주기로 봤을 때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만약에 1일부터 28일 이렇게 주기가 있다. 근데 14일에 나는 배란이 예정이다. 그러면 이 날만 임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3, 4일 전 또는 뒤로 3, 4일 전 약 일주일간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14일이면은 약 한 10일에서 18일, 약 10일에서 18일 사이는 임신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 가능한 시기를 이렇게 할 때 성관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임신을 아직 원하지 않는 때는 이 기간을 피해주고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성관계를 하면 되겠죠. 결혼했을 때. 자, 그러면 교과서 68쪽에 성적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한번 Q&A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성욕구를 과연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성욕구. 성욕구가 뭐지? 어떤 성관계에 대한 욕구? 그런 게 되겠죠. 아니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니까 남성 또는 여성이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자면 사춘기에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욕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옆에 그림에 보이죠. 성욕구는 성적 욕구 또는 쾌감 이런 것들은 되뇌 변형괴 그러니까 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원시적인 뇌라고 하는데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욕구가 일어나지만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대뇌 전두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특히 전두엽에서 우리는 고등 정신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두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욕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yes.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한다? 취미나 운동, 그 에너지라고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욕구도 취미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나 또는 자위행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자위행위는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위행위 자체는 사춘기 이후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나쁜 행동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성적 발달의 하나인데 조금 선생님이 조언을 하자면 자유행위를 지나치게 해서 그 음경, 특히 이제 남학생을 예를 든다면 음경 주변에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음경이 화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음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건강 문제는 조금 예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나친 자위행위는 여러분들의 생식기 건강을 조금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적절하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염증이 생긴다거나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퀘스천으로 가볼까요? 자, 청소년 시기에 성적 호기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학생은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대한 호기심, 그런 성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데 성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이 친구가 얘기를 했네요. 그래요. 고민이 될 수 있죠. 왠지 내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먼저 답변을 보면 청소년 기에는 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을 향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또는 유튜브 등으로 성적 호기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워낙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보건선생님, 지금 선생님 교육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지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여러 훌륭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잘못된 성지식과 올바른 성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란물이나 이런 것에 좀 빠지지 않도록 그 음란물을 통해서 잘못된 성 가치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퀘스천으로 넘어가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학생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수염이 나지 않는 걸까요? 맞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염 나고 이렇게 나 음모도 잘한다, 겨드랑이 털도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아직 키도 작고 아직 수염도 안 났네 하면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변을 한다면 사람마다 여러분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리고 성숙하는 속도도 다 달라요. 성숙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친구는 지금 2차 성징이 시작됐지만 어떤 친구는 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발달은 누구나 겪는 것이므로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늦는 것 같아 하고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 너무 빨라서 난 다른 친구보다 우쭐감을 느낀다거나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인차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선생님과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